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인지 모를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드는 밤입니다. 이런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이 더 그리워지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바람 소리보다 더 차갑고 아픈 소리 속에서 매일 홀로 가슴 졸이며 눈물 짓고 계신 경기도에서 박선혜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매일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선희님의 사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아니 사연님.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방문 너머로 남편의 고함 소리와 딸아이의 악쓰는 소리가 뒤엉켜 들려옵니다. 저는 지금 불 꺼진 작은 방 이불 속에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혹시라도 제 흐느낌이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있습니다. 제 나이 53. 남들은 이제 자식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웃음꽃을 피울 나이라는데 저는 어쩌다 매일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은 날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평생 회사 하나만 알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무뚝뚝하고 표현은 서툴러도 속정 깊고 책임감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 민지. 우리 민지는 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아빠 퇴근 시간만 되면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다가 아빠다 소리가 나면 맨발로 뛰어가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남편과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집은 늘 그런 온기로 가득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민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사춘기.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했습니다. 저도 겪었고 누구나 겪는 홍역 같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사춘기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었고 홍역이 아니라 온 집안을 불태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시작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교복 치마를 줄이고 주말이면 배가 드러나는 짧은 티셔츠에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제법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저 요즘 애들 다 저러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적당히 타일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옷차림이야? 당장 안 벗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멋만 부리고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옷이야. 내가 입겠다는데? 무슨 상관? 너 그 꼴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널 뭐라고 보겠어? 아비 망신시킬 일 있어? 쪽팔리게 진짜. 꼰대처럼 왜 이래? 꼰대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손이 올라가는 걸 제가 겨우 막아섰습니다. 그날 민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씩씩대며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아침과 저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민지의 옷차림과 화장을 두고 싸웁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민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면 민지는 지각한다며 악을 쓰고 남편은 이 꼴로는 절대 못 나간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여보 지각해요. 민지야 얼른 갈아입어 애원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당신이 애를 저 모양으로 키웠다는 원망을 딸에게는 엄마는 아빠 편이지 라는 비수를 맞습니다. 저녁은 더 끔찍합니다. 통금 시간을 두고 휴대폰을 두고 싸웁니다. 남편은 8시까지 들어오라 하고 민지는 친구들은 10시까지 논다며 대듭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휴대폰을 뺏으려 하면 민지는 제 목숨이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끌어안고 발악을 합니다.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늦어? 공부하는 애가 밤늦게 싸돌아다닐 일이 뭐가 있어? 친구 만난다고. 독서실 갔다가 친구 만난다고.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그게 친구 만나는 차림이야? 눈 화장은 또 그게 뭐야? 당장 지워.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싸움은 거실을 거쳐 딸아이 방문 앞에서 끝이 납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 그리고 남편은 또 술을 찾습니다. 내가 저런 거 보려고 평생 일만 한 줄 아나. 술에 취해 뱉어내는 남편의 한탄은 저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술주정이 점점 심해지는 남편을 방으로 부축해 들여보내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제 등 뒤로 민지 방에서 쿵 하고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민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말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붙들고 웃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날도 민지가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거실에 버티고 서서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 무슨 친구? 솔직히 말 안 해? 너 남자애 만나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저 짐작이었는지 몰라도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개졌습니다. 만나면 뭐? 내가 누굴 만나든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 뭐? 이 기집애가 학생이 연애? 미쳤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아빠는 연애 안 해봤어?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미친 짓이야? 아빠 때는 너희처럼 안 이랬어. 해퍼 보여. 천박하다고. 천박하다는 말. 그 말이 스위치였습니다. 민지의 눈에 순간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의 입에서 평생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닥쳐. 아빠 같은 인간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비에게 해서는 안 될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똑똑히 들릴 듯 말 듯 뱉어냈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기미까지 새빨개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손을 들어 민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민지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게 감히 아비한테? 때려. 더 때려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저런 인간이랑 날 왜 낳았어. 민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으며 남편을 그리고 저를 저주했습니다.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해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고 유리 그릇이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민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이 그날 저희 집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치기만 해도 불꽃이 튑니다. 이제는 대놓고 서로에게 욕설을 섞어 말합니다. 야, 너는 기본이고 남편은 저 망할 X, 딸은 저 인간이라 칭합니다. 들릴 듯 말 듯 하던 욕설은 이제 고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그래도 애한테 욕은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저게 애로 보여? 괴물이지.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민지에게 아빠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저 인간 편이지. 이 집에서 나만 쓰레기지. 라며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어젯밤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든 것을 보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민지 방을 보니 불이 꺼진 방에서 아이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한참을 운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 또 악을 쓸까봐, 아니 어쩌면 저 역시 그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 꺼진 작은 방에서 숨죽여 옵니다. 사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날들이 정말 끝이 나기는 할까요? 저는 그저 예전처럼 셋이서 마주 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딸은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던 그 평범했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모자란 아내라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일 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숨이 막혀서 이대로 잠들면 다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못된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세요. 박선희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연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아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선희님 잘못이 아닙니다. 부족한 엄마라서도 모자란 아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서툰 방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남편분은 딸을 사랑하는 방식을 걱정과 통제로만 표현하고 있고, 따님은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가장 아픈 말로 아빠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희님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양쪽의 칼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희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지옥 속에서 가장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은 바로 선희님 자신입니다. 선희님이 무너지면 그 집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이불 속에서 홀로 울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상담센터의 문이라도 두드리시고 어떻게든 지금 이 고통을 밖으로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따님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세 사람의 문제입니다. 선희님이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으셔야 그 두 사람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먼저 돌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차가운 밤 부디 마음만은 따뜻하게 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